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드디어 이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액세스 처음 하시면서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저랑 같이 하면 아마 쉬웠다는 느낌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액세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단원이고 가장 중요한 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저랑 같이 쿼리랑 처리 기능 한번 해볼 거고요. 쿼리의 뜻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엑셀에서 배울 때는 제가 고급 필터랑 자동 필터를 했었죠. 이거를 액세스에서는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쿼리는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조건에 맞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장하실 때 오타,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오타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 잘해놓고 오타 조심하시고요. 제가 그 조심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잘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읽어볼게요. 회원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대여도서 회원 목록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뭐냐면 우리 실행을 하면 이렇게 뭐 입력하시오 나오게 하는 쿼리가 바로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도서 대여와 회원 정보 테이블 이용할 것 돼 있죠? 자,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만들기 눌러보시고 자, 쿼리 디자인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하고 뭐 나오게 하래요. 도서 대여와 그 다음에 회원 정보입니다. 요거 각각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키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 읽어볼게요. 도서 대여의 회원 아이디와 회원 정보의 회원 아이디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조인 속성을 할 것 돼 있죠? 요거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조인 속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서 대여 회원 아이디 클릭하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회원 아이디를 요 옆에 회원 정보 회원 아이디에다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선이 맺어지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돼 있죠? 자, 요 관계선 더블 클릭하시고요. 요 1번에다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겠다 이렇게 떠야 돼요. 여러분들은 1번 선택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저희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ISBN 나와야 됩니다. 예, 더블 클릭. 그리고 회원 아이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이름이고요. 그리고 주소가 나와야 됩니다. 주소 여기 있죠. 자, 그리고 가입일 나와야 돼요. 가입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회원 아이디를 내림차순하고 도서정가를 내림차순하시오 돼 있죠. 회원 아이디 요 정렬에다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요 화살표 누르시고 내림차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정가를 내림차순하게 해서 아직 여기에는 도서정가가 안 보이죠. 근데 정렬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정가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을 내림차순 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도서정가는 화면에 보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이렇게 없애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매개 변수 메시지 나오게 해볼게요. 회원 이름의 일부를 입력받아 결과를 표시할 거니까 회원 이름 조건에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컨트롤과 F2 눌러서 저희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조건 한번 써볼게요. like입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별표 하시고 따옴표 닫고 한 칸 띈 다음에 and 기호 써보겠습니다. 왜? 매개 변수 메시지랑 같이 결합하려고 그래요. 대괄호 여시고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자, 뭐라고 메시지 나와야 돼요? 한글로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매개 변수 마무리는 대괄호, 닫는 대괄호입니다. 자, 이제 한 칸 띄고 포함이니까 똑같이 써볼게요. and 기호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큰 따옴표로 별표,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like 별표랑 뒤에 별표가 붙으면 여기 매개 변수에다가 내가 쓴 데이터를 포함하는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앞뒤에 엔드 라이크가 없고 요것만 딸랑 들어갔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매개 변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포함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이제 저장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대여 도서, 대여 목록입니다. 이거 쓰실 때 띄어쓰기 오타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잘 해주셔야 돼요. 기껏 여기까지 해놓고 오타 나면 다 틀린 겁니다. 냉정해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죠? 여기에다 저랑 최라고 써볼게요. 네, 확인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이렇게 최진영, 최민아 이렇게 최로 시작하는 데이터 결과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유형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쿼리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해볼게요. 도서 코드별 도서 정가의 합계를 도서별 합계 쿼리로 작성하시오 돼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쿼리는요, 이렇게 결과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쿼리 이름은 도서별 합계, 맨 처음에 도서 코드 필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출판사, 도서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키포인트 여기 줄거주셔야 돼요. 도서 정가의 합계를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도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처럼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디자인, 쿼리 디자인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도서 목록 더블 클릭하시고 도서 대여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도서 코드, 출판사, 도서 제목 합계 나오게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도서 코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더블 클릭, 그리고 도서 제목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합계인데 뭐의 합계를 구하라고 돼 있죠? 도서 코드별 도서 정가의 합계를 구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서 정가를 더블 클릭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요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는 방법이 쭈루루룩 나오는데 우리는 도서 정가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 그 다음에 요 앞에다 클릭해 볼까요? 도서 정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제목 보시면 이 도서 정가의 제목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합계 금액이라고 나와야 되죠?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합계 금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바꿔볼게요. 도서 정가 앞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이렇게 커서가 앞에 깜빡깜빡하게 여기 놔주고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글로 써볼게요. 합계 금액하고 콜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땡땡.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쓰려면 내가 원하는 제목을 쓰고 콜론을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출판사를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죠? 출판사 정렬에다 오름차순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신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뭡니까? 도서별 합계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도서 코드, 출판사, 도서 제목, 합계 금액.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쿼리 유형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쿼리 기출 유형 두 번째 유형인데요. 그거의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저랑 문제 읽고 같이 한번 쿼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쿼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조건에 맞는 자료를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 눌러보시고요. 저희 쿼리 디자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문 내역 쿼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위 주문 제품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제 거 보세요. 쿼리 들어가시고요. 주문 내역 더블 클릭해 볼게요.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회원명, 그리고 제품 번호, 주문 날짜, 주문 수량, 단가 나오게 할 건데 주문 수량 상위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게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제 화면 보십시오. 한번 저랑 쿼리 또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책 보시면 뭐부터 나오셔야 됩니까? 회원명이죠? 자, 회원명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가 나와야 되죠? 자, 위로 올려서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주문 날짜 넣어야 되죠. 주문 날짜 더블 클릭. 그리고 주문 수량 나와야 돼요. 주문 수량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단가. 예, 단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주문 수량을 내림차순 표현할 겁니다. 주문 수량의 정렬을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키포인트가 뭐죠? 상위 10개를, 상위 10개가 뭐냐면 1등부터 10등까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공간에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공간에다 클릭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뜹니다. 자, 여기 이렇게 속성 시트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랑 같이 보일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상위 값이라고 보이시죠? 모두 이거 지우시고 10개 나타낼 거니까 10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10 쓰면 뒤에 0이 하나가 더 딸려오거든요. 이때 딜리트 눌러서 온전히 10만 표시되게끔 해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상위값 10개 나오게 하는 거예요. 1등부터 10등.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다시 저장 한번 이제 눌러볼게요. 자, 저장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 누르셨으면 여기다 쿼리 이름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상위 주문 제품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저장했으니까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실행 눌러보시죠. 자, 여기까지 상위 주문 제품 쿼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기출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기출 유형의 두 번째 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문 날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날짜 이후에 자료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주문하고 제품 테이블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더블 클릭해 보죠.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주문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매개 변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쿼리를 실행한 후 검색할 주문 날짜는 2020년 3월 2일로 해볼 겁니다. 쿼리 이름은 주문 확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맨 처음에 여기 화면 보시면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화면을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오셔야 돼요? 주문 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문 날짜, 그리고 회원 번호, 제품명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네, 주문 번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날짜가 나와야 돼요. 주문 날짜 더블 클릭. 그리고 회원 번호 나와야 되죠? 회원 번호 더블 클릭입니다. 그리고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요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시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요? 주문 날짜를 우리가 입력할 거잖아요. 그 날짜 이후에 검색을 해서 그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주문 날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날짜 이후에 자료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쿼리를 실행하고 나서 주문 날짜를 2020년 3월 2일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주문 날짜 조건에다 클릭해 볼까요? 여기다 클릭하고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컨트롤과 F2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 작성기가 뜨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매개 변수도 나오고 이유라는 조건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다 크거나 같다 하시고 대괄호 여신 다음에 써볼게요. 한글로 날짜를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여기 오탄하지 마시고, 자, 3월 2일 이후 주문 내역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에다 날짜 좀 써보죠. 2020 빼기 03 빼기 02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회원이면서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회원을 검색하는 미주문 고객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회원과 주문 테이블 이용해 볼 거고요. 나딘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들기 들어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회원과 주문. 자, 회원 더블 클릭, 주문 더블 클릭입니다. 닫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 거 한번 화면 보실래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회원 번호 더블 클릭할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화면에는 회원 번호가 안 나왔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정답화면 보면 회원 번호가 안 보여요. 그죠? 뭐부터 보여요? 회원명부터 보이죠? 제가 왜 회원 번호부터 더블 클릭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회원인데 한 번도 주문하지 않는 회원을 검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회원 번호 나왔죠? 제가 이걸 누른 이유는 이 두 테이블이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회원명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성별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회원번호가 주문 테이블에 회원번호에 없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조건에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2입니다. 자, 이렇게 식 작성기가 뜨면 여기에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따라해 보시죠. 여기다가 나딘 써볼게요. 괄호 여시고 자, 셀렉트 할 겁니다. 셀렉트 뭐를 검색할 겁니까? 회원번호 검색할 거예요. from 어디에서? 주문 테이블에서 이렇게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문 테이블에 회원번호를 검색할 건데 not 없다면 주문 테이블에 회원번호가 없다는 건 한 번도 주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엔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원번호는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를 없애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관계선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관계선 더블 클릭하면 관계 유형이 조인 속성이 나오는데 요 2번 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모두 포함하고 오른쪽은 일치하는 것만. 그래서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할 때는 요 2번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할 때 요 관계선 더블 클릭하고 2번 클릭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셔도 돼요.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 누르시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다 한번 써보죠. 한글로 미주문 고객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집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유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업데이트 쿼리인데요. 여러분, 쿼리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여서 이렇게 결과 화면이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업데이트나 삭제 쿼리는 결과 화면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만들 때 업데이트 쿼리는 필요한 내가 문제를 읽고 필요한 필드만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만들기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자, 무슨 테이블 필요하죠? 주문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 닫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저랑 필요한 필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업데이트 쿼리입니다. 자, 문제 읽어 볼게요.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면 그랬죠?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해 보고 그 다음에 포인트 필드 값에 만 넣을 겁니다. 포인트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비고 필드 값에 우수 고객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고 더블 클릭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쿼리 만드는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죠? 이 도구 상자에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시고 자, 그래서 주문 수량 조건에다 쓰실게요. 자, 크거나 같다 40입니다. 엔터 해볼게요. 이게 바로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면 포인트에는 얼마 넣으래요? 이렇게 만 넣을 거예요, 만. 그리고 비고에는 뭐가 들어가게 할 거죠? 예, 우수 고객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면 포인트에 만점을 넣을 거고 비고에는 우수 고객 넣을게요. 자, 우리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다 문제 보시고 써보세요. 오탄 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 업데이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누르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이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누르면 네,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 업데이트 보이시죠? 실행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주문 테이블 있죠? 이 주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점 우수 고객 나왔고 이렇게 또 만점 우수 고객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행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쿼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액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다른 곳에서 크로스탭을 배워봤을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많이 포기하시는데 저한테 배워보시면 거의 맞추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이 크로스탭 할 때는 다른 교재들은 이제 뭐 마법사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쿼리 디자인으로 밀고 갑니다. 자,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크로스탭 쿼리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구성하게, 이 화면에 결과처럼 나오게 하는 게 크로스탭 쿼리인데요. 크로스탭 쿼리는 문제 크로스탭 쿼리라고 나오죠.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제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크로스탭을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월 있죠, 월. 이 월은요, 요 3월, 4월, 5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3, 4, 5월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3월은 남자 140명, 여자는 주문 수량이 12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월에 대한 남자는 140개 주문했고요. 여자는 124개 주문한 거예요. 뭐 5월 달은요. 남자는 96개, 여자는 128개 주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월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죠. 그래서 얘를 행머리글이라고 그럽니다. 요것을 행머리. 자, 그럼 이번엔 요거 볼게요. 남자, 여자, 성별을 나타내는 요 남녀 이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죠. 그래서 남자는 3월에 140개, 173개, 96개 주문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어서 이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 필드는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주문 수량의 합이에요. 주문 수량. 그래서 주문 수량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요 두 번째 나온 전체 합계 보이시죠? 이 전체 합계는 문맥상 두 번째 칸에 있지만 얘네들을 합한 거거든요. 140개, 124개 합쳐서 264개 나오죠. 이 전체 합계는 문맥상 두 번째에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문 수량의 합계니까 이 가로 방향의 합계죠. 이 가로 방향의 합계여서 얘는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월을 나타내는 건요, 행머리글이에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어서.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의 필드는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주문 수량이고요. 이것들의 합계를 나타내는 전체 합계는 가로 방향의 집계여서 행머리글이라고 그러고 문맥상 두 번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크로스탭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아래 화면을 참고해서 월별, 성별, 주문 수량 합계를 나타내는 성별 주문 수량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월은 주문 날짜 필드를 이용할 거고요. 몬스로 갖고 올 거예요. 성별은 성별 필드를 이용해서 남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IIF if문으로 해볼게요. 이 남녀로 나타낼 때 남자는 -1, 여자는 0이라는 거는 이미 잡혀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과 0으로 남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만들기 눌러보십시오. 자, 여기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만들기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 표시 나오는데 저희는 쿼리 들어가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주문 내역 쿼리입니다. 예, 클릭하시고 추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닫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결과 화면처럼 나오게 해볼게요. 자, 여기 주문 날짜 보이시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월이 나와야 되니까 앞뒤에 몬스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볼게요. 자, 주문 날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영어로 자, 몬스 써보겠습니다.
괄호 여시고 요 뒤에다가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주문 날짜에 월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 필드가 필요합니다. 성별. 자,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의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로스탭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문 날짜는 월은 행머리끌, 성별은 열머리끌입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이거는 합계를 나타내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맥상 두 번째 이 주문 수량의 가로 방향의 합계를 나타내는 전체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작성한다고 했죠. 주문 수량의 합계니까 다 주문 수량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합계는 합계인데 가로 방향의 집계를 나타나야 돼서 행머리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해볼까요?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저랑 같이 제목을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바꿔야 돼요? 월이라고 바꿀 거고 -1은 남이고 0은 여자입니다. 그죠? 여기 문맥상 두 번째 전체 합계를 나타내야 되겠죠? 두 번째 요 주문 수량의 합계는 제목이 전체 합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삼각자 눌러보고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EXPR1 보이시죠? 요 지우시고 여기에다 써볼게요. 월 엔터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목 뒤에 콜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별에다 클릭하고 여러분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컨트롤 F2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 작성기가 뜨는데요. 자, 요 성별에다 우리 if문 한번 구현해보죠. 자, 는하시고 IIF.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IIF 괄호 여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둘 건 성별 자체가 -1과 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콤마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별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일반적으로 거짓이니까 -1이 바로 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글로 큰 따옴표로 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성별이라면 남,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이게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은 그대로고, 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주문 수량, 얘는 문맥상 두 번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고, 얘 합계가 나와서 우리가 제목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책 보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제목이 전체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콜론 해줘야 됩니다. 엔터 누르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장 한번 눌러보죠. 자, 여기에다 쿼리 이름 한번 써보죠. 자, 성별 주문 수량 적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고요. 자, 우리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월, 3월, 4월, 5월 전체 합계 남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크로스탭 쿼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크로스탭 쿼리 첫 번째 한번 풀어봤으니까 6번 풀 때는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크로스탭 풀 때는 이 화면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화면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문제 풀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제품별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할 건데 이 제품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3월, 4월, 5월. 키보드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명은 저희가 행머리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요 3월, 4월, 5월 해보죠. 요 월을 나타내는 3월달, 4월달, 5월달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모니터는 23개, 키보드는 22개의 주문 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월에 대한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이 월은 열 머리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주문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총합계 보이시죠? 총합계는 문맥상 두 번째 칸에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의 그 합계를 구하는 거여서 우리는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자,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 화면을 참조해서 제품별, 월별, 주문 수량의 합계를 추출하는 크로스텝 질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월은 주문 날짜를 이용할 거예요. 몬스 함수. 아까 해봤죠. 제품명이 키보드 또는 모니터인 레코드만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쿼리 이름은 제품별 주문 수량 합계로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죠. 만들기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표시 뜨면 자, 쿼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문 내역 쿼리입니다. 자, 쿼리 들어가시고 주문 내역 쿼리 요거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갖고 저희 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책 보시면 제품명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제품명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월이 나와야 되겠죠? 자, 월이 나와야 되겠죠? 주문 날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주문 수량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하시고 자, 크로스탭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제품명은 제가 행머리글 그랬고요. 주문 날짜는 열머리글입니다. 자, 그리고 주문 수량은 자, 합계를 나타낼 거고 그거에 대한 값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문맥상 두 번째 있는 총합계 나타내야 되겠죠? 네, 주문 수량의 합계니까 주문 수량을 한 번 더 더블 클릭해보고 합계는 합계인데 행머리글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희 요것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주문 날짜 월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영어로 한번 month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실행 눌러보죠. 자, 그럼 여기 보이시죠? 제품명 나오고요. 주문 수량 요거는 이제 제목을 저희가 총 합계라고 바꿀 거예요. 그죠? 그리고 3, 4, 5월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지금 뭐 제품이 다 나왔는데 모니터랑 키보드 나와야 되고요. 제목도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삼각자 눌러주시고요. 자, 제품명이 이 조건 보이시죠? 예, 클릭해 볼게요. 자,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글로 모니터 엔터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모니터 밑에다 클릭하시고 키보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모니터랑 키보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주문 수량 보이시죠? 이게 행머리글 문맥상 두 번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한 행 방향의 합계를 나타냈습니다. 이 제목을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써요? 한글로 총 한 칸 띄고 합계. 여러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또 콜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장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제품별 주문 수량.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저희 실행 한번 눌러보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크로스텝 쿼리 나오면 막 기분이 좋아지셔야 돼요. 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 저희 처리 기능 구현 해볼게요. 이 처리 기능 구현은 그동안 배웠던 거 폼에다 적용하고 여러 가지 그 유형 문제니까 저랑 쉽게 액세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출형 1번 문제입니다. 회원폼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칸에 맞게 자료를 넣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 회원 정보 테이블에 입력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저희가 뭐 넣을 거냐면요.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이렇게 3개 넣고 입력 누르면 테이블에 입력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입력에 대한 프로시저를 만들 겁니다. 입력 요 단추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이제 입력 단추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벤트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작성기 선택이 나오는데 코드 작성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프로시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브 cmd 입력 보이시죠?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볼게요.
자, 저희 SQL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do cmd.run SQL 한번 해볼게요. 이 SQL 보이시죠?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큰 따옴표 하시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insert into. 자, insert into는 데이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 집어넣을 거냐면, 자, 회원 정보 테이블에 넣을 겁니다. 뭐를? 회원 아이디랑, 자, 회원 정보 테이블에 넣을 겁니다. 괄호 여시고, 자, 여기다 이제 필드 이름 쓰셔야 돼요. 회원 아이디, 콤마, 회원 이름입니다. 콤마, 또, 주소 넣을 겁니다. 주소, 괄호 닫아줄게요.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원 정보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괄호 닫았으니까 한 칸 띄고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value. 자, value 쓰셨으면 이제 values예요, values. 한 칸 띄고 자, 괄호 열어보죠. 자, 맨 처음에 회원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죠. 이 회원 아이디의 칸의 이름은 txt 회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니까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그리고 엔드 기호 써주면 돼요. 한 칸 띄고 자, 영어로 txt 그리고 회원 아이디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또 엔드 기호 쓰고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여기까지가 txt 회원 아이디 개체 칸을 의미합니다. 요 txt 회원 아이디를 요 회원 아이디 필드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쉼표 한 번만 해보시고요. 계속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원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그리고 end. 자, 안간 띄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영어로 써보죠. txt 회원 이름. 자, 그럼 한 칸 띄고 자, end 기호 쓰고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 회원 이름, txt 회원 이름 개체 값이 이 회원 이름 필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쉼표 한번 또 해보고요. 자, 한 칸 띄고, 자, 우리 또 해보죠. 이번엔 주소 값을 넣어야 되겠죠? 자, 얘도 문자 데이터니까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and. 자, 한 칸 띄고, 영어로 txt 주소입니다. 자, 한 칸 띄고 엔드 기호 쓰고 자,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 txt 주소 개체 값이 주소 필드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제 괄호를 닫아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회원 정보 테이블의 요 데이터 필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insert into 할 때 앞에 두 개짜리 따옴표 있죠? 항상 짝꿍을 해줘야 돼요. 마무리도 두 개짜리 따옴표 해주는 겁니다. 엔터 한 번만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현재 폼에 새로 반영하시오 라는 뜻으로 mit.recurry 써볼게요. mit.re. 자, 그럼 여기 req만 쓰셔도 recurry 영어가 자동으로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수거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회원 정보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에 값을 넣을 건데 txt 회원 아이디, 그리고 txt 회원 이름, txt 주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했으니까 액세스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누르니까 이렇게 뜨죠. 자, 여기다 저희 데이터 좀 넣어볼게요. 자, 책 보시면 여기 뭐 넣으셔야 돼요? 아이디에다 hd000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는 이한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에는 이한이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주소 값에는 경기도 김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입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일행을 추가합니다. 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한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 토대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원 폼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아래요. 자, 그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와 일치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럼 그때 회원 이름의 필드 값을 txt 회원 이름 값으로, 주소 필드 값을 txt 주소 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할 거고요. 리커리로 폼의 자료를 새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자료 아까 우리가 넣었던 HD000을 클릭하고 이름은 윤계상, 주소는 경기도 운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저랑 할 프로시저는 이 수정 버튼입니다. 수정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벤트 작성. 자, 그래서 코드 작성기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여기 밑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구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정하는 구문, 자, 얘도 SQL 문장이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do cmd.run sql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자, 이제 두 개짜리 따옴표 하시고, 자,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자, 그리고 어느 테이블을 수정할 겁니까? 회원 정보 테이블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엔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리고 set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써볼까요? 회원 이름을, 자, 뭐로 집어넣을 거예요?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한 칸 띈 다음에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그리고 엔드 기호. 자, 어떻게 넣을 거예요? txt 회원 이름. 자, txt 회원 이름에 있는 칸에 있는 데이터를 회원 이름 필드로 넣어 줄 겁니다. 자, 썼으니까 한 칸 띄고 엔드 기호 쓰고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자, 주소 필드를 넣을 거예요. 주소 써볼게요. 주소는, 자,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엔드. 자, 한 칸 띄고 txt 주소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엔드 기호 쓰시고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txt 주소 개체 값에 있는 거를 주소 필드로 넣어주게 될 겁니다. 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콤마. 자, 이제 입력하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다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한 칸 띄어 쓰시고 where 써볼게요. 영어로. 자, 조건인데요. 어떻게 조건이었어요? 회원 아이디 필드가 txt 회원 아이디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회원 아이디 필드가 같다. 자, 어떻게 같대요? 자,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 따옴표, 엔드.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txt 회원 아이디입니다. 자, 이제 한 칸 띄고 엔드 기호 쓰고, 자, 두 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 아이디 필드 값이 txt 회원 아이디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요. 여기 업데이트 할 때 우리 업데이트 할 때 요 두 개짜리 따옴표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도 여기 두 개짜리 따옴표를 한번 이렇게 더 적어 주셔야 돼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 자, 현재 폼에 새롭게 반영하시오. 그래서 여기에다 미점 req 리커리 한번 해볼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입니다. 현재 폼에 새롭게 반영하시오. 수정됐으니까.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액세스 단추 눌러보시고요. 자,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 아이디 보이시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예, 여기 클릭하시고, 자, 이한이 HD 000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네. 그래서 HD 000 클릭하시고 요 이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글로 윤계상 써보고요. 김포 지우고 운양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수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뜨죠?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여러분 얘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HD000이 윤계상으로 바뀌고 경기도 운양으로 바뀝니다. 이런 게 재밌으면 코딩,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삭제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보기 누르시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입력하고 수정도 해봤으니까 삭제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회원폼의 삭제 버튼 CMD 삭제를 클릭하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아 관련 레코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구문을 이용할 거고요. 리커리를 이용해서 폼의 자료를 새롭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자료 HD000을 클릭해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삭제에 대한 그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볼게요. 삭제 클릭해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벤트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코드 작성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삭제 보이시죠? 삭제 요 커서 깜빡이는 데다 놓으시고 저랑 같이 삭제하는 SQL 문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영어로 docmd run SQL입니다. 자, docmd.run SQL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2개짜리 따옴표 하시고 저희 삭제하는 구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한 칸 띄고 from. 자, from 다음엔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테이블에서 지울 거예요?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지울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왜요? 자, 왜요? 조건은 회원 아이디 필드가, 자, 적어볼까요? 회원 아이디 필드가 필드 값이 같다. 자, 뭐랑 같다면? 자, 하나짜리 따옴표, 2개짜리 따옴표, and. 자, 한 칸 띄고 영어로 txt 회원 아이디입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한 칸 띄고 and 기호 쓰고 2개짜리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회원 아이디 필드 값이 txt 회원 아이디 개체와 같을 때 그 데이터를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지우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딜리트 시작할 때 이렇게 2개짜리 따옴표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 2개짜리 따옴표 한번 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폼에 또 반영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밑점.requery req. 자, requery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액세스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찍으면 정보가 보인다고 했죠? 예, 저희는 이거 지울 거예요. 윤계상 HD000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 뜨죠? 일행을 삭제합니다. 제가 예 누르면 윤계상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 밑점 리커리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예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때요? 지워졌죠? 자, 신기하죠? 자, 다음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유형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처리 두 번째 파일 열어주십시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문 제품 관리 폼에 txt 주문 수량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값이 10개 이상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게 할 거고요. 10개 미만이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아래 그림처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주문 제품 관리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주문 제품 관리 클릭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보셔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주문 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요 화면을 내려보면 주문 수량 클릭해 볼게요. 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 화면 보실까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벤트 작성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역시 코드 작성기 확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여기에다 저희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자, 한 칸 띄고 여기다 써볼게요. txt 주문 수량. 얘가 얼마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다 10.
자, 이게 조건입니다. txt 주문 수량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그렇다면 then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msg box 메시지 박스 띄울 거예요. 큰 따옴표로. 자, 여기다 뭐라고 할 거예요? 정말 한 칸 띄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표 하시고 따옴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else 아니라면, 자, else 아니라면 10보다 미만이라는 거죠. 여기다 똑같이 msg, 자, 여기다 똑같이 써볼게요. msg box, 자, 2개짜리 따옴표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침표 하시고 따옴표 닫으시면 돼요. 자, if의 마무리 end if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돼요. if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f then, else, and if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액세스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저장 눌러보시고 저희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주문 수량에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15에다 클릭하면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그리고 7에다 클릭하면 어떻게 나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처리 기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풀기 위해서 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생 많으셨어요. 제 강의 커마리 1급의 마무리입니다. 이거 끝나면 저랑 기출문제 8개 푸실 겁니다. 8개. 보통 저랑 5개 푸시면 시험 접수하시면 되고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주문 제품 관리 폼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삭제 쿼리를 실행해 볼 거예요. 리커리를 이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삭제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프로시저 만들어 볼게요. 자, 삭제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벤트 작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작성기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커서 깜빡이죠. 자, 여기다 한번 프로시저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쿼리 실행하는 SQL 구문을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docmd 써볼게요. docmd open query. 자, 오픈하고 q 쓰니까 쿼리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2개짜리 따옴표로 이제 쿼리 이름 쓰시면 돼요. 주문 제품 삭제 따옴표 닫으시면 되고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폼에 그 삭제됐으니까 새롭게 반영하시오. mid.requery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어떤 만들어진 쿼리를 실행하시오가 오픈 쿼리입니다. docmd 오픈 쿼리 쿼리를 실행하시오. mid.requery 현재 폼에 그 결과를 반영하시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액세스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리고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키보드 보이시죠? 자, 삭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삭제 쿼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쿼리를 수정합니다 되어 있죠. 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사행을 요 4개 데이터를 지운다는 거예요. 얘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랑 액세스 마무리 다 해봤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강의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하는 거 아시죠? 똑같은 문제 반복하시면 여러분 거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저랑 이제 기출 문제 엑셀하고 액세스 같이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기 딱 끊으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